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또 인사 나누십시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함께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암을 이겨내는 성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환우의 행동과 습관은요, 암 치유 재발에 참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이겨내 가는가,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렇게 다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가 생각과 마음이 변하면 행동이 변한다.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삶이 달라진다. 결국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운명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암을 이겨내는 성격이 되려면 여러분, 내 힘들다 이것을 거꾸로 살면 됩니다.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다들 힘내. 이래요. 자살 반대는 거꾸로 하면 살자. 그래서 impossible.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다. 근데 I am possible. 서울에도 서울시 어머니 합창단이 있는데 띄어쓰기 잘못하면 서울 시어머니 합창단이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띄어쓰기, 숨고르기를 잘하십시오. 그리고 고질 병이 아니라 고칠 병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니까 내성적인 성격이 좀 외향적인 성격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내 중심의 성격을 타자 중심의 성격을 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성격이 있다 그러면 그 못해, 안 해, 불평, 불만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인 성격으로 있지 않습니까? 가능해, 할 수 있어. 기쁨, 감사, 은혜, 찬송, 사랑, 축복, 희망, 소망, 좋습니다. 낫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내 탓입니다. 고맙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그럴 때 부정적인 성격을 좀 더 긍정적인 성격으로 가져가십시오. 불평, 불만, 시기, 미움, 질투, 증오, 화, 성, 분,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 감사, 은혜가 충만한 그런 어떤 성격으로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성격을요, 좀 우호적인, 따라해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그래야만 했네? 그럴 수밖에 없었네? 힘들었겠다. 이런 식으로 우호적인 성격을 바꿔가고요. 또 치밀하고 꼼꼼한 성격이 있는 사람은 이해하고 용납하고. 제가 생각나는 환자분이 있는데요.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너무 막 교환을 작성하는 거 치밀하게 강의하고 너무너무 치밀하게. 그러니까 경쟁을 했어요. 자기 친구들보다도 전임 강사 조교수가 되면 그것을 더 빨랐대요. 한 3, 4년 정도. 늘 앞서갔었어요. 그러다 이분이요, 30대 말에 덜컥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봤대. 그래서 내가 첫날 와서 이야기 나눈 과정에서, 이분의 문제는 너무 치밀하고 꼼꼼한 성격에서 오는 경쟁지향적인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어떻게 이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조금 품는 인생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좀 경쟁하기보다는 좀 도와주는 인생, 기다려주는 인생, 그리고 거침없이 비판하고 자기를 달구어서 치밀하게 막 혹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좀 여유도 가지시고 여행도 하시고 시간을 내서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나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는데 그런 잠도 편안하게 청하시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적어도 인생의 100% 중에 10%를 한번 써보세요 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요, 적용을 하니까 너무 좋아지시는 거예요. 성격도 내가 살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이분이 오히려 들어오시면요, 이 외래 오시면 먼저 인사하고요. 원장님, 오늘 좋아 보이시는데요? 뭐 이렇게 인사하고. 그래서, 이분이 참 변화되어 가는 것을 저는 꾸준히 지켜보면서요. 결국은 이분이 성격을 바꾸니까 암도 낫는 것으로 변화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격을 변화시키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우호적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질 때 얼마든지 암을 이겨내는 성격으로 바꿔주고 암을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 첫날입니다. 1일입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과거 지향적인 성격을 미래 지향적인 성격으로 바꾸십시오. 과거에 내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과거에 한이 맺혀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부들 그런 한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할 수만 있다면 매이지 말고요. 푸십시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데 푸는 인생 살아보십시오.
그것을 풀고 그럴 수도 있지. 그 광야 같은 시련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이런 축복을 받는다 생각하시고 그 과거 지향적인 성격을 미래 지향적인 성격으로 그래. 아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나는 낳는 가운데 이 고통과 고난이 이 광야 같은 마음에 이 극복하는 과정이 나에게는 정말 날개를 달아주리라. 엄청나게 좋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말에 꼭 부합하는 열매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확정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비관적인 성격보다는 좀 낙관적인 성격요. 제가 여러분 웃어보세요 그러면 암 환자들이 웃을 일이 있어야지 그럽니다. 그럼 제가 막 웃기거든요. 그러면요. 저도 이렇게 하면 쪽팔려요. 근데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애쓰시네요. 이렇게 웃지도 않아요. 아, 그럼 내가 얼마나 멀쩡하고 참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삐에로 복장을 해서 나와서 이렇게 함께 웃을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냥 다른 거 없이 그냥 좀 낙관적으로 좀 웃으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웃어주시고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나쁜 사람. 여러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은요. 나뿐이다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박노해 시인까지 작가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인생을 보지 마시고요. 우리의 통찰력과 시야를 좀 낙관적으로 그래 그럴 수 있어. 또 좋아질 거야. 그래 그 사람을 기다려주면 참 훌륭한 자아를 가진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될 거야. 변화될 거야. 이렇게 좀 낙관적인 시야를 좀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너무 어둡고 우울한 것을요. 밝게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만날 때 식사할 때 또 주무시기 전까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웃으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암이 분명히 낫습니다. 조금 모자란 듯이 사는 사람이요. 가장 진국입니다, 여러분요. 추사 김정희 씨의 글씨체를 보면요. 제일 처음에는요, 자신의 자녀에게 그 글씨를 가르칠 때는 또박또박이 샀습니다. 근데 추사는요, 여러 가지 어떤 이 글씨체를 다 이렇게 섭렵하고 난 다음에 누명을 쓰고 막 귀향을 가기도 하고 자기 직원이 힘들어서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일 처음엔 제주도에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귀향을 가게 되는데 이 과정 가운데 추사는 이 글씨체가 추사체의 이 정점을 찍을 만큼 완벽한 글씨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추사체의 마지막 글씨체를 보면요. 제일 처음엔 또박또박 글을 쓴 어떤 글씨체가 아니에요. 근데 보면 꼭 어린아이가 쓴 것처럼 이렇게 써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요. 완벽하게 알고 있지만 마치 어린아이처럼 동심의 세계에 돌아갔어요. 그와 같은 글씨체를 만들고 그와 같은 마음을 만드는 것이 그게 깊은 사람입니다. 그게 고수입니다. 여러분 암을 낫기 위해서는요. 하수가 되지 말고요. 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나는 이거 낫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 다들 참 힘들어하구나. 그러면 낫습니다. 근데 똑같이 가족도 환자도 의료진도 같이 힘드네 이러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낫는다는 생각으로 성격을 바꾸십시오. 그 다음에 급한 성격은요. 좀 느긋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요. 막 제 아들이요. 막 강풍이 이니까 막 배가 요동치니까 어떻게 해요. 막 두려워서 배에서요. 강풍이 불어도 주무십니다. 여러분요. 그와 같은 느긋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느긋한 마음을 갖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을 한다면 그런 느긋한 마음이에요. 천천히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암을 천천히 낫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충동적인 어떤 마음을요, 좀 계획성을 세우고 천천히 하면서 좀 지혜를 이렇게 생각,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트레스가 있다면 스트레스 되는 것 같은데 하면 알잖아요. 그죠? 그것을 그때그때 미연에 사전에 방지하면서 푸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가 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 물리쳐야겠구나. 스트레스야 떠나가라 하면서 나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잘 극복하십시오.
제 환자 중에 그런 분이 계시는데 직장암이 간으로 전이된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기업에서 이제 여러분 술 상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식 자리에 불려가기도 하고 이제 술을 잘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알코올 중독 정도의 이 몸이 되었고 그런 분위기를 즐기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매일 밤에 술을 드시는데 안 가면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 술을 먹는 그런 분위기를 자기 스스로 이게 탐이 가게 되는 수준까지 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대에요. 이 술상무가 전무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잠수를 드시면서 이 밤문화를 즐겼겠습니까? 그러다가 덜썩 40대 이 중반에 암이 걸린 거예요. 건강진단을 딱 하는데 직장암이 간으로 전이졌습니다. 그러니까 막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내가 살만하니까 이제 전무로서 내가 어느 정도 내 부사장도 바라보고 막 승진의 기회가 많고 회사에 기여한 것도 맞는데 내 몸은 이제 만신창이 되어간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낙담하겠습니까? 제일 첫날째 왔을 때 딱 느꼈던 거는요. 이분이 간이 안 좋고 이러니까요. 아내와 같이 오셨는데 얼굴이 너무 짭짭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면서 이렇게 마치 병원에서 사형 선고받은 것처럼 선고를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0.01, 0.1%의 가능성일 수도 힘을 내십시오. 근데 몇 가지, 두 가지 정도의 어떤 가능성을 저는 봤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성격이 참 만연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PPT 자료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우리 전문의과 해당되는 어떤 그런 용어가 몇 개 나옵니까? 그러니까 내성적, 꼼꼼함, 욱하는 거, 또 스트레스 그때그때 못 풀고, 과거 지향적이고, 그래서 이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럴 때 옆에 있는 부인이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볼 땐 다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럴 때 저는 아내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는데, 여러분, 조금씩 우리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성적인 곳에서도 외향적인 성격을 내가 보상하려고 할 수 있고요. 외향적인 성격이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할 수만 있다면 내성적인 것보다는 외향적인 성격으로 조금 이렇게 다듬어 가는 거예요. 좀 이렇게 부정적인 성격을 좀 긍정적인 성격으로 다듬어 가는 거예요. 소극적인 성격에서 좀 적극적인 성격으로 좀 다듬어 가는 거,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비관적이지만 좀 우호적이고 친절하고 축복하는 성격으로 바꿔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좀 급하면 좀 천천히 계획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좀 느긋해 보고요. 비관적이면 낙관적인 성격으로 변화되어 간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암을 이겨내는 성격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암 치료는 어떻게 보면요. 내 성격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내 성격을 개조하는 시간입니다. 즉 암을 불러들였던 습관에서요. 암을 나가는 성격으로 습관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즉 5년 이상 생존한다. 암을 이기는 습관과 삶은요. 생각과 마음을 바꿀 때 저는요.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도를 조절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성격을 조절하십시오.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그 간암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말기 있지 않습니까? 대학병원에서 손 쓸 수 없다. 그런 상황인데, 저희 병원에서 면역치료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성격이 나아지는데, 색전술도 그때 당시 한 번인가 두 번 한 걸로 저 기억합니다. 회복되면서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성격을 바꾼지 압니까? 내가 이 암에 대한 집중적으로 신경 쓰는 것을 끈다. 나는 이제 성격을 개조한다. 나는 이제 나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요, 주기적으로 체크만 한다. 우리 이병욱 박사를 만나서 이렇게 면역 치료를 하면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린다. 이랬을 때 이분이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요, 대개는 간염이 그죠? B형 간염 같은 C형 간염이 간경화가 되고 간암이 되거든요. 이런 프로세스를 대개는 한국 사람은 간암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 과정에서요, 이 간염의 항체가 생긴 거예요. 즉 간염은 항체가 잘 생기지 않는데 간염 항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검사해 보니까 이 간염 항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정말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저는 그것이 뭐 하늘이 내린 어떤 복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이분이 성격을 그죠 개조하고 성격을 바꾸고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에 이제는 끈다. 나는 앞으로 정말 이런 스트레스 안 받고 정말 내가 낫는다는 믿음 가운데 나아간다 했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결과를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먼저 마음과 생각을 바뀌면 결국은 행동도 습관도 삶도 바뀌고 운명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 죽을 병이 아닙니다. 암은 살 병이고 이겨낼 수 있는 병이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성격을 먼저 바꾸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겨낸 그 모든 그 은혜를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런 분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전하는 복된 인생, 남은 인생 사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